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래 진행하시던 한상춘 논설위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을 못하시게 돼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김현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화된 제품과 차별화된 노하우로 고품격 프리미엄 에스테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즈블랑 김진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이 에즈블랑이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에즈블랑은 2018년 6월에 제가 한의학 박사 저희 회장님과 제가 대한민국 에스테틱에 좀 새로운 판도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로서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근육, 근막, 혈점 그런 것들을 좀 케어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화장품을 전공했으니까 화장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고객들을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에스테틱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네, 회사명이 에즈블랑인데 네. 이게 어떤 의미죠? 에즈블랑은 에스테틱, 서저리, 블랑. 그래서 에스테틱으로 약간 성형받은 듯한 효과를 주면서 피부를 맑고 투명하고 하얗게 만든다는 뜻으로써요. 사람이 진짜 피부를 아름답게 하려면은 내적 힐링이 되고 그다음에 신진대사가 완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부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을 해서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드는 게 에스테틱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어원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아, 예. 에즈블랑에서 그러니까 에즈라는 게 에스테틱이랑 서저리를 합쳐놓은 네. 지금 말이네요. 그러니까 성형을 하지 않고서도 성형을 한 효과를 준다. 그렇죠. 뭐 이런 건데요. 상당히 이제 혹하는 그런 건데. 자, 그렇다면은 성형을 하지 않고서도 성형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에즈블랑이 제공하는 아주 독특한 굉장한 차별화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즈블랑에서는 케어를 다른 데서는 10가지 동작을 한다면은 저희는 한 20가지 동작으로서 근육과 근막, 그다음에 혈점. 저희 직원들이 근육학이나 그런 피부 생리학을 전공한 직원들을 채용해서요. 그 친구들이 고객의 피부에 맞게 관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 피부는 피부 속에 혈액과 산소가 세포에 얼마나 잘 전달되냐에 따라서 이제 피부가 빨리 재생이 되고 턴오버 주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 피부와 몸을 전문적으로 이제 케어를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본연의 피부의 아름다움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피부에 맞게 화장품을 그냥 화장품에서 화장품 매장에서 사서 쓰는 게 아니라 피부에 맞게 타입에 맞게 그런 앰플과 크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조한지 아니면 탄력이 좀 떨어졌는지 예민한지에 맞게 피부를 써서 몸 겉적인 외적인 피부와 내적인 그런 순환적인 피부를 함께 케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제 제품력, 그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 이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제품은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쓰고 계신 건가요? 저희 에즈블랑 제품은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한 18년 되기 때문에 제품의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에 얼마나 산뜻하게 발리면서 또 이제 지속력이 오래 가면서 자극이 없으면서 네. 그런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에즈블랑 오픈 단계부터 한 6개월 동안 피부과랑 임상을 하면서 에즈블랑만의 자체적인 제품을 연구소와 개발을 해서 에즈블랑만 공급하고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뷰티 테라피스트라고 우리 네. 하죠. 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신 이 관리를 하시는 이 관리사분들의 역량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에스테틱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케어.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근육과 근막과 혈점 그리고 다른 데서 한 10가지 동작이라면 20가지 동작으로 좀 디테일하고 꼼꼼한 테크닉으로 고객님들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하면서도 정말 피로가 풀리는 케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전문
저희 에즈블랑만에서 만든 고함량 고기능성 피부랑 유사한 성분의 고기능성 제품들을 사용해서 고객님들에게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얼굴의 촉촉함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기본 본질인 그 테크닉을 중요히 생각하기 때문에 입사 단계부터 신입이 아닌 좀 경력을 뽑아서 기본 그런 근육과 혈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테스트를 봐서 관리를 좀 하고 테크닉이 좀 되는 친구들을 에즈블랑 스타일에 맞게 부드러우면서도 또 때로는 딥하고 그리고 편안하면서도 문제점인 바디나 페이스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저희가 개발한 게 있어서 그거를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된 친구만 고객에게 관리를 하고요. 결국에는 제가 고객 입장에서 관리를 받아보고 정말 만족했을 때 다른 고객도 만족하기 때문에 뭐 제가 테스트를 받으면서 뭐 얼굴에 그 화장솜으로 닦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압을 가하는 동작이라든지 갑자기 뭐 차가운 수건을 댄다든지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좀 수정을 하면서 교육을 해서 에스테틱의 그 고객 케어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우리가 에스테틱 그러면은 뭐 여성의 전유물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뭐 그루밍족이라는 이제 신조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션과 미용에 이제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런 남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에즈블랑 같은 경우에 이 고객층이 이 남성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제가 이런 에스테틱에서 종사한 지는 한 10년 됐는데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화장품만 개발하고 뭐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만 했을 때는 이런 에스테틱 여자만 가고 옷 벗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느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진짜 20년 전에는 미용실에 남자가 오면은 좀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미용실 안 가고 이발소로 갔는데 지금은 거의 이발소가 아니라 미용실을 가잖아요. 에스테틱도 이제 피부에 대한 남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남자가 스킨로션 발랐으면 지금 뭐 에센스, 비비, 막 화장까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쇼호스들도 보면 남자 쇼호스도 많고 화장품 모델도 남자가 많이 또 생기고 저희도 지금 고객의 한 10%는 남성이에요. 아, 10%. 근데 갈수록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웃긴 데이터는 그렇다면 10%가 뭐 20, 30대 남자들이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주말에는 그런 60대, 70대 노부부가 손을 잡고 같이 와요. 네. 그래서 힐링도 하지만 이제는 얼굴이 요즘 또 대한민국 워낙 또 동안 여인이다 보니까 좀 젊어 보이려고 해서 그런 남성 고객들이 좀 늘고 있고요. 이런 남성 고객들이 찾는 이유는 우선은 가장 그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어깨, 목, 그다음에 이제 두통 이런 스트레스성 그런 경직도로 인해서 몸이 많이 뭉치고 피로감이 되게 쌓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한숨 주무시면서 어깨, 목도 풀고 피로감도 좀 해소하고 그리고 얼굴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좋아하고요. 그런 남자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입소문을 타고 또 남성 연예인들도 많이 찾고 제가 또 남자 대표다 보니까 그렇게 오는 것 같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를 받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아, 그래서 나름대로.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 그래서 촉촉하게 저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진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에스테틱이 단순한 피부 관리를 넘어서 정말 이 힐링을 주는 그 공간, 그 다음에 이런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고객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이 관련 시장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 뭐 현재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 시장이 또 얼마나 커갈지에 대한 좀 통계가 있나요? 제가 그 통계 자료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2015, 16년도에는 한 5, 6천억 시장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8천억 대의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화장품만 바르던 친구들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런 에스테틱에서 전문 케어를 좀 받고 아까 말한 같이 힐링과 피부를 접목해서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다음에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찾다 보니까 저도 한번 가보면은 두 가지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또 한번 가고 싶고 재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이 고객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대중화가 돼 있어서 그게 많이 보편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테틱의 본고장이 유럽 시장이 이제 한국도 이제 우리가 이제 GDP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이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이 대중화되고 시장이 많이 형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에스테틱을 찾는 고객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도 이렇게 커질 것 같으면 당연히 이제 신규로 진입하려는 참여자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대기업들도 이런 에스테틱 시장에 참여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에즈블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이제 단계에서 볼 때 이런 이제 경쟁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그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지고 계시나요? 에스테틱은 결국에는 전문 기술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화장품 회사에서 지금 다른 국내 대기업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개씩 오픈을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그 확장을 못하는 것은 제품을 개발해서 그런 제품에 대한 노하우는 있는데 이런 테크닉과 이런 교육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가 그 전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부재가 오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에서 근무해서 그걸 알았고 이런 헤어 시장은 헤어 아카데미, 그 다음에 이런 미용 그런 자체 아카데미,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을 정말 잘 갖춰 있어서 대한민국의 뭐뭐뭐 헤어라는 그 서울에서 그 많은 체인을 갖고 있는데도 거의 직영이면서 그 아카데미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밑에 있는 그냥 또 테크닉만 아는 그냥 또 학원을 졸업하고 전문 그런 아카데미에서 완벽히 배우지 않고 그런 샵을 운영하는 분들은 또 테크닉에 대한 니즈가 또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쉽지가 않아서 그것도 또 화장품 회사에서 그런 것도 의존해서 교육을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품 회사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체인 경험도 해봤고 그런 아카데미의 장점에 그 각각 그런 에스테틱의 뭐 스파의 특징, 호텔에서 하는 에스테틱, 그다음에 요즘 또 약간 그 약간 얼굴 뭐 경락 같은 뭐 성형 경락 같은 그런 느낌의 또 특수 테크닉,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진짜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 화장품을 잘 이용해서 얼굴을 도포하는 그런 부드러운 스웰리시 에스테틱을 접목해서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크닉을 개발해서 우수한 화장품과 전문적인 아카데미 테크닉을 활용한다면 이거는 경쟁력 우위에서 두 가지를 접목돼서 최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으로 좀 특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과 테크닉, 그거에 제가 중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고객이 아무리 많고 예약이 많더라도 한 달에 2번은 정기 교육을 해서 고객을 받는 거를 예약을 취소를 해서라도 예약을 잡지 않고서 교육을 강화하고 단순히 지금 한 명의 고객을 받는 것보다 그 직원의 실력을 키우는데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하시던 거를 들어보니까 어떤 단지 그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을 그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많은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에스테틱의 어떤 강점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다면은 해외 진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 K-뷰티에 대한 아주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무슨 동남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좀 해외 진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아시아 사람들이 그 동안이고 예쁘다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도 뭐 BTS라든지 여러 한류 스타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 한 7, 8년 전부터 아시아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그렇죠. 한국 화장품이 네. 수출이 엄청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또 K 그 엔터와 그 K 그 뷰티가 접목이 돼서 그 한국 연예인과 화장품이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화장품 회사는 그런 공장, 연구소, 그다음에 CGMP라는 그다음에 또 식약청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매뉴얼과 프로세스가 돼 있어요. 근데 에스테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그런 게 매뉴얼이라든지 프로세스가 정확히 만들어진 그런
회사가 아직은 없고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 시스템이 또 완벽히 갖춰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국내 3대 쇼핑몰에 입점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그만큼 브랜드력을 강화시키고 거기 세 군데의 그 백화점이하고 쇼핑몰에 입점된 거는 입점 제한이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이 분명 그 경쟁사 백화점에 갔을 때 A 백화점과 B 백화점에 갔을 때 품질이 균등하다고 저희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저희를 또 입점을 해갖고 올 연말에도 또 하나의 백화점에 또 이제 입점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매뉴얼과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전문화된 테크닉, 그다음에 고객들이 좋아하는 동작 한 뭐 12가지를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교환으로 만들어 놔서 기본 자질이 있는 자격증이 있고 이런 에스테틱의 기본 교육을 받은 친구들한테 그 매뉴얼대로만 교육을 하면은 어느 세계를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별다방도 그렇고 그런 전 세계적인 체인들이 가면은 맛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나라에 맞게 약간의 차이는 두지만 본질은 변하지가 않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K-뷰티도 이 K-뷰티의 그런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그 K-에스테틱, 그 K-뷰티 화장품으로 대한민국의 그 반도체 기술이 엄청난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끝이 솔직히 예민하 그 뭐랄까 섬세하고 네. 디테일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샵에도 외국 그 관광객들이나 바이어들이 와서 받았을 때 뭐 일본, 프랑스, 뭐 나름대로 뭐 중국 마사지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와갖고 받았을 때 어떠시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 다 하는 말들이 똑같았어요. 어쩜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냐. 이거는 대한민국만이 느끼는 거지 이건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매뉴얼과 표준화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이제 국내 백화점에서 오픈한 것 같이 2022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과 동시에 그 해외에 똑같이 백화점 아니면 그런 쇼핑몰에 이런 대한민국의 그런 에스테틱의 기준이 되는 샵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런 에스테틱 샵을 통해서 그 에스테틱 화장품은 또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외국 유럽 브랜드 중에 에스테틱 화장품이고 오프라인에서도 잘 되고 있고 온라인에서 쓰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런 게 지금 모르는 것 같지만 모르시고 계시지만은 백화점에서 그런 사는 제품 중에 그런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네. 해외에서는 스파도 그런 에스테틱도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제품도 팔고. 근데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그 에스테틱과 그 화장품이 같이 돼서 그 에스테틱 전문 화장품. 그래서 정말 뭔가 고함량이고 고기능성이고 정말 전문가가 쓰는 화장품 시장을 또 한번 만들면은 그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고 해외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하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때 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고객과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충분히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어떤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신뢰가 확보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뭐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에즈블랑의 어떤 독특한 기업 문화, 우리는 이런 것을 추구한다라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그 긍정이 긍정을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전 직장에 있어서도 막 열심히 일하고 싶고 즐겁게 하고 싶은데도 상사가 뭘 그걸 열심히 해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 반대로 상사가 엄청 열심히 하면은 그걸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또 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주인의식을 갖냐. 근데 그거의 기본은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 그 자기가 뱉은 말이 몸이 10배로 받아들여서 육체가 움직인다고 그 생각하고 그런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 엄청 똑똑하고 뭐 학벌, 실력이 뛰어난 친구보다는 긍정적이고 네. 부정적인 언어를 안 쓰는 친구를 뽑으려고 노력하고요. 네. 면접 단계에서부터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네. 저는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전 직장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해주는 그런 데를 가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여기서 교육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많이 하면은 저녁 때 남을 수도 있고 본인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편안하게 근무를 하지만 이런 기술직이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갈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배운 기술 갖고 그냥 근무를 1년 하다 보면은 자기도 성장이 멈춰 있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여기가 그냥 월급쟁이 같이 그냥 다니면서 뭐 1%, 2% 올라가는 게 아니라 테크닉 기술로 고객이 만족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성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친구를 뽑고요.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강요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고객을 손님을 못 받더라도 예약이 오늘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근무 시간을 빼서 직급별로 교육을 해서 우리가 좀 교육을 철저히 하는 기업 문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거기에 직원들과의 소통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체크해주고 또 힘들어하는 거를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 이런 문화생활이나 좀 이렇게 그런 것도 되게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희 고객들이 또 연예인 고객들이나 이런 가수들 고객들이 좀 있어서 그런 공연이나 뮤지컬을 보여주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와 그다음에 교육과 그다음에 그런 긍정적인 열정 이 세 가지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기업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매장을 4, 5년까지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선 올해는 지금 매출이 봄 이후부터 지금 매출이 한 30% 성장을 했고요. 네. 지금 매장 한 곳은 오픈 이래 최대 실적을 좀 내서 억 단위로 매출을 좀 한 매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쇼핑몰에 연말쯤에 그 공공 백화점에 하나 정도 또 이제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략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 전부터 영어가 되는 친구 그다음에 중국어가 되는 그 테라피스트를 지금 1년 동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히 그 에즈블랑의 테크닉과 이 시스템을 몸에 익히고 이 친구를 이제 해외에 오픈하게 된다면 이 친구를 그쪽으로 보내서 똑같이 그렇게 복사라고 할 수 있죠. 복제를 해서 그다음에 매뉴얼을 줘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고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지금 2년 뭐 반 3년 만에 국내 3대 쇼핑몰에 입점된 것 같이 해외에서도 첫 스타트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은 될 것 같아서 K뷰티의 스타트를 올 연말에 한번 끊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아주 야심차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K뷰티의 주역으로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그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평균 100세 시대에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 그 다음에 아름다움,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에스테틱이 유럽에서는 많이 대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도 심신을 안정하는 공간으로서 단순히 피부에 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신적 힐링이 되고 서너 시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지친 자신에게 힘이 되는 그런 힐링의 시간 그다음에 본인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성장 코리아,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한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가는 훌륭한 혁신 기업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테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인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를 좋게 하고 바디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는 게 정말 진정한 에스테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한 5년, 10년 내에 K-뷰티에서 K-에스테틱으로 정말 에스테틱 화장품 브랜드로서 국내에서 또 세계에서 1등이 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에즈블랑을 창업하게 된 것입니다.